공주아 씨, 그 목걸이 어릴 때 제가 잃어버렸던 그거랑 똑같은데요. 양현빈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주아는 웃음이 아니라 숨부터 멎어버렸고요. 그 한마디가 두 집안의 30년 악연을 다시 불붙이는 성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공주아는 농촌밭에서 대파를 다듬다가도 계속 마음이 찜찜했는데요. 양현빈이 자꾸 저를 전에 알던 사람처럼 말하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양현빈의 말투나 눈빛이 단순히 친절한 상사의 그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공주아를 알고 지켜본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공주아는 스스로를 다잡아보려 했습니다. 나는 공명정대한 의원의 장녀 공주하고 태양그룹의 패션 디자이너고 엄마 한성미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양현빈 앞에 서면 그 결심이 자꾸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태양그룹 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은 회의실에서 감동탕 영상 반응을 보여주면서 공주아의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공주아 디자이너의 손맛과 진정성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건 패션보다 더 강한 서사예요. 황보혜수는 칭찬처럼 말했지만 공주아는 그 말이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황보혜수는 늘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듯하면서도 한 발짝 뒤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양현빈 역시 그걸 알고 있어서 더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에게 캠페인 총괄은 당신, 서사 중심 얼굴은 공주아라고 못 박아버렸고요. 그 순간 박준혁 전략기획팀장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는데요. 그게 공주아는 더 섬뜩했습니다. 박준혁은 양현빈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주아를 이용할 사람이고 공주아의 디자인 실력과 평판을 깎아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박준혁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감동탕 커플이 힐링이 아니라 사내 스캔들로 보이게 만들면 공주아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잡음이 되고 양현빈은 리더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박준혁은 그걸 노렸습니다. 공주아가 그걸 모를 리 없었는데요. 문제는 공주아가 스캔들보다 더 무서운 걸 막 떠올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양현빈이 말한 그 목걸이. 공주아는 그걸 늘 그냥 내 취향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 목걸이는 나선의 할머니가 공주아에게 어린 시절부터 꼭 쥐어줬던 물건이었습니다. 주아야, 이건 내가 어떤 날에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잃는 날이 오면 이걸 보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요. 공주아는 그 말을 할머니가 힘들게 버텨온 삶의 주문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요. 양현빈이 그걸 제가 잃어버렸던 것과 같다고 말하니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열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공주아는 밤에 집에 돌아와 나선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목걸이 원래 어디서 난 거예요? 나선에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요. 그 굳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깊어서 공주아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선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 요즘 양현빈이랑 같이 다닌다며? 공주아는 역시 오진아 씨가 또 소문 퍼뜨렸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는데요. 동시에 할머니가 왜 질문을 피하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공주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밀어붙였습니다. 할머니, 진짜로요. 저 전에 알던 사람 같아서 무서워요. 그때 한성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성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단정했고 공주아를 바라보는 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공주아가 목걸이를 만지는 손을 보는 순간 한성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공주아는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고요. 엄마는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그 순간 박혔습니다. 한성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요즘 너 정신이 너무 해퍼졌어. 바칠? 영상? 감동탕? 사람들 웃기려고 내 인생을 내놓는 게 디자이너야? 공주아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제 방식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한성미는 그 말을 듣자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로? 내가 누구 마음을 위로해. 내 마음도 통제가 안 되는데. 공주아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는데요. 엄마 한성미에게 공주아는 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공주아가 한의사 면허를 딴 것도 딸을 사랑해서라기보다 가문과 체면이었고요. 공주아가 디자인을 선택한 순간부터 한성미는 공주아를 삐끗한 실패작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아는 요즘 양현빈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제받을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사람이다라고요. 그 결심을 한성미 앞에서 말로 꺼내는 순간 공주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성미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공주아가 더 미워졌을 겁니다. 한성미는 눈물을 약함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태양그룹에서 캠페인 관련 촬영 준비를 하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박준혁이 기자에게 흘린 듯한 사내 규정 위반, 이해충돌 같은 단어들이 기사 제목에 박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공주아는 휴대폰을 쥔손이 저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현빈은 즉시 공주아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공주아 씨,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막아보겠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누가 나를 괜찮다고 말하면 나는 정말 괜찮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양현빈의 말투가 또 그랬습니다. 막아보겠다가 아니라 막아주겠다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예전에도 공주아를 막아준 적이 있다는 사람처럼요. 공주아는 결국 양현빈을 불러 세웠습니다. 양현빈 씨, 솔직히 말해요. 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양현빈은 잠깐 멈췄는데요.
그 멈춤이 너무 길어서 공주와는 속이 다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양현빈은 미소를 지으려다가 포기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주아 씨가 기억 못해도 저는 기억합니다. 눈 오는 날이었어요. 공명정대한 의원 쪽 골목에서요. 공주아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눈 오는 날은 양선출이 공신의 집안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말하던 그 30년 전 가출 사건과도 겹쳐 보였고 나선혜가 한숨 쉬며 입을 다물던 순간과도 이어져 보였거든요. 양현빈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요. 누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울지 마. 너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편들어준 말이었고요. 공주아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한 기억이 어렴풋이 스쳤는데요. 공주아는 그 기억이 내 기억인지 누가 들려준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공주아 씨였어요. 공주아 씨가 제 손에 목걸이 걸쇠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찾아. 그러니까 꼭 갖고 있어라고요. 공주아는 목걸이를 만지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선의 할머니 말투와 닮아 있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너를 잃는 날이 오면 이걸 보고 돌아와라는 그 주문이 사실은 공주아가 양현빈에게 먼저 해줬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오진아가 딱 끼어들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베테랑 간호조무사 오진아는 동네 소문을 정말 무섭게 빠르게 퍼뜨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오진아는 공정한 원장에게 양지 바른한 의원 쪽에서 기자를 만났대요라며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공정아는 얼굴이 굳었고요. 양동익이 또 무슨 짓을 해. 공정아는 가족에겐 츤데레지만 양동익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바로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정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정계 진출을 꿈꾸고 한성미에 대한 열등감과 미련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 스캔들이 퍼지자 양동익은 그걸 공정안을 무너뜨릴 좋은 구실로 삼았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 기업이랑 손잡고 쇼를 하네. 의료윤리? 지역신뢰? 다 돈으로 바꾸네. 양동익은 그렇게 말하면서 슬쩍 표를 모을 계산을 굴렸고요. 차세리는 옆에서 더 달콤하게 부추겼습니다. 여보, 이 기회에 확실히 올라가야죠. 국회의원 되려면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깨끗한 척하는 공신에부터 정리해야죠. 차세리는 현빈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현빈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이니까요. 차세리에게 공주아는 현빈을 잡아둘 미끼거나 현빈을 흔들어 쓸 카드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양선출도 난리를 쳤습니다. 양선출은 30년 전 아내가 공신의 할아버지와 사라졌다는 오해로 평생 분노한 사람인데요. 양선출은 양현빈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신에는 사람을 빼앗아 가는 집안이야. 너까지 거기 끌려가면 끝장이야. 양현빈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는데요. 양현빈은 겉으론 차도남이지만 속은 순정남이라 가족의 말이 칼처럼 꽂히는 타입이었거든요. 양현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그 한마디가 양현빈 목 안쪽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버린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공주아는 그 와중에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를 불러 당장 디자인팀 프로젝트에서 손 떼라고 말했고요. 공주아가 그건 제 일이고 제 꿈이에요 라고 맞서자 한성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꿈? 내 꿈을 지키려면 내가 뭘 잃는지 알아야지. 공주아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려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의 약점을 언제나 정확히 알고 그걸 가장 아픈 방식으로 누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공주아는 결국 공대한 삼촌에게 도망치듯 갔습니다. 공대한은 공정한의 동생이자 재활치료사로 집안 대소사를 도맡는 살림꾼인데요. 공대한은 공주아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채더라고요. 주아야, 너 울었네. 공주아는 괜찮은 척 웃다가 갑자기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삼촌, 나 어릴 때 양현빈을 알았대. 근데 엄마가 그걸 숨긴 것 같아. 할머니도 알고 있고 나만 몰랐어. 공대한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공대한이 그동안 집안의 비밀을 정말 많이 덮어줬다는 게 그 표정에 묻어났고요. 공주아는 공대한의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양동숙이 공대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잠깐 볼 수 있어요? 공대한과 양동숙은 원수 집안인데도 비밀 연애를 하는 시한폭탄 커플이었죠. 공대한은 공주아 앞에서 그 문자를 숨기려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아야, 어른들 얘기 너까지 휘말리면 안 되는데. 공주아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공대한과 양동숙의 비밀 연애도, 공정한과 양동익의 30년 숙적 관계도, 한성미와 양동익의 과거도,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의 어린 시절도요. 그날 밤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번 터졌습니다. 공주아가 나선의 할머니의 약국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메모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공주아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목걸이 걸쇠가 반짝였고요. 공주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 아이였다라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뒤편에 적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30년 전 가출 사건 날짜와 같은 날로 적혀 있었거든요. 공주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왜 내 어린 시절이 할아버지 세대 사건 날짜와 겹치지? 공주아가 그 상자를 들고 나선혜에게 따지려는 순간 한성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한성미는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고요. 한성미는 공주아에게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공주아는 처음으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나한테 왜 숨겼어? 왜 내가 기억을 못하게 만들었어? 한성미는 순간 무너질 듯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곧 분노로 변하더라고요. 너를 살리려고 그랬어. 공주아는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다 통제한 거야? 한성미는 눈물이 날 듯 말 듯한 얼굴로 그러나 끝까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는 어떤 어른들의 욕망 한가운데 있었어. 양동익도 공정한도 양선출도 모두 자기 방식으로 미쳤던 날이야. 그리고 내가 본 걸 내가 입 밖에 내면 너는 다쳤어. 내가 다치면 나는. 한성미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 끝에 죄책감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한성미가 완벽주의자이기 전에 뭔가를 숨긴 사람이라는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정기범 순경이 공명정대한 의원 근처로 출동했습니다. 정기범은 온정파출소 신입이지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고요. 동네에서 기자들이 병원 주변을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정기범은 현장을 정리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냄새였죠. 정기범은 오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진아 씨 요즘 소문 누가 제일 먼저 퍼뜨렸어요? 오진아는 에이 순경님도 참. 소문은 바람처럼 도는 거예요라고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진아는 감초지만 감초는 늘 사건의 불씨를 쥐고 있기도 하니까요. 동시에 태양그룹에서는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또 시험했습니다. 황보혜수는 박준혁이 흘린 기사 루트를 거의 다 파악한 듯한 얼굴로 말했는데요. 양현빈 총괄 지금 당신이 지키려는 게 공주아인지 당신 자리인지 아니면 당신이 믿어온 가문인지 헷갈립니다. 양현빈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주아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지킵니다. 박준혁이 만든 조작도 끝냅니다. 황보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 양동익의 야망과 충돌해도요? 양현빈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양현빈에게 양동익은 사랑받고 싶은 아버지이면서도 넘어야 하는 산이었거든요. 양현빈은 결국 말했습니다. 충돌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퍼지면 양동익은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폭발했는데요. 양동익은 양현빈을 불러 너는 내 계획의 일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동익은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속은 정치꾼이어서 아들을 가문 이미지로 쓰려고 했거든요. 양현빈이 전 아버지 도구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양동익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공주아가 내 약점이겠네. 그 말이 양현빈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사랑이 처방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아 쪽에서도 또 한 번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공우재가 공주아에게 달려와 말했는데요. 누나 은빈이가 양은빈이 우리 집안 얘기 들고 와서 난리야. 공우재는 의대 재수생이라 부담이 큰데 양은빈은 MZ 직진 사랑꾼이라 원수 집안 설정 따위는 무시하고 들이대는 사람이죠. 양은빈이 공우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너네 집 어른들 왜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 라고 말해버렸고 공우재는 그 말에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공우재는 우리 집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 반박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모르는 비밀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흔들렸을 겁니다. 공주아는 동생 공우재를 보면서 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가족을 묶어두면 결국 가족이 다 부서진다는 걸요. 민지우도 폭발했습니다. 양동숙의 아들 민지우는 힙합 가수를 꿈꾸는데 엄마는 한의사로 만들려 압박하잖아요. 민지우는 집안이 난리 나는 걸 보며 랩으로 터트려버렸습니다. 힐링? 감동? 어른들은 다 쇼. 진짜 치료는 진실. 같은 가사였는데요. 그 영상이 또 퍼져서 동네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양동숙은 민지우에게 소리쳤고 민지우는 엄마는 내 인생 처방전도 없으면서 왜 남 인생 처방해?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양동숙은 그 말에 순간 말이 막혔을 겁니다. 양동숙도 사실 자기 인생이 처방받지 못한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릴 때 그 아이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과 함께 그날의 장소를 다시 찾았는데요. 공명정대한 의원 뒤편 골목 나선혜가 늘 피하려던 그 길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뭘 봤는데? 양현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해요. 공주아 씨가 제 손을 잡고 여기 있으면 위험해라고 말했었고요. 그리고 공주아 씨가 어떤 어른을 봤을 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공주아는 속이 서늘했습니다. 공주아의 기억 속 어른은 한성미일 수도 있고 양동익일 수도 있고 공정한일 수도 있습니다. 공주아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공주아 디자이너 당신 과거 이야기 재미있더라.
한성미 원장님이 숨기는 게 많던데? 공주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혁이 어딘가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황보혜 수도 그때 공주와를 불러 말했습니다. 공주와 씨, 박준혁이 당신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권력 싸움이 됩니다. 당신이 버티려면 당신 서사가 필요합니다. 공주와는 황보혜 수의 말이 또 양면처럼 들렸습니다. 도와주는 말 같지만 동시에 공주와를 무대 위에 세우려는 말이었거든요. 결국 공주와는 한성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본 게 뭐든 나도 알아야 해요. 한성미는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라 공주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성미는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질까 봐 통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성미는 낮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내가 기억하면 양동익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공정한도 무너질 수 있어. 공주와는 울컥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게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엄마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한성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공주와에게는 희망처럼 보였는데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양동익이었습니다. 한성미는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싸늘해졌고요. 양동익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독했습니다. 성미야, 그 상자 아직 갖고 있니? 공주와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양동익이 상자를 안다는 건 양동익이 한성미의 비밀을 정확히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와를 바라봤습니다. 공주와는 그 시선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공포를 제대로 봤고요. 공주와는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는 단순히 공주와와 양현빈의 첫 만남이 아니라 한성미와 양동익과 공정한과 양선출과 나선혜까지 얽힌 30년 악연의 증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누가 먼저 쥐느냐에 따라 사랑이 처방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공주와는 나선혜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선혜는 오래 버틴 사람답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주아야, 너랑 양현빈은 운명이 아니라 사건이야. 그날 너희가 엮인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공주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난 처음부터 누군가의 판 위에 있었던 거예요? 나선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남았고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어. 공주와는 그 말이 위로이면서도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 선택은 늘 책임을 동반하니까요. 공주와는 양현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현빈 씨, 우리 그날의 진실 찾을까요? 근데 찾는 순간 우리 둘 다 다칠 수도 있어요. 양현빈은 답이 빨랐습니다. 다쳐도 같이 갑니다. 공주아 씨, 그때도 당신이 제 손 잡아줬고요. 이번엔 제가 공주아 씨 손 잡습니다. 그 답을 읽는 순간 공주아는 눈물이 났는데요. 그런데 그 눈물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에 알던 사람처럼 말하던 양현빈은 연기가 아니었고 공주아가 느끼던 불편함은 감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누군가 나선의 약국 창고를 뒤졌고 그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오진아는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기겁하며 공정한에게 달려갔고요. 정기범 순경은 현장에 남은 발자국과 차량 흔적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기범은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네요. 누가 기억을 훔쳐갔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준혁의 미소와 양동익의 전화, 차세리의 야심, 황보혜 수의 시험 같은 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현빈의 핸드폰으로 정체불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찾고 싶으면 한성미의 첫 번째 환자 기록을 열어봐. 양현빈은 문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요. 공주아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다음 전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권력과 비밀의 전쟁이 된다는 걸요.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현빈 씨, 이제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마 한성미도 아빠 공정한도 양동익도 황보혜 수도 박준혁도 다 걸려 있어요.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그래서 더 끝까지 갑니다. 공주아 씨가 그 아이였던 이유, 누가 숨겼는지 이제 우리가 처방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성미가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공주아는 심장이 내려앉았고요. 공주아는 달려가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엄마는 내 기억을 지운 사람이 아니라 내 기억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공주아를 더 잔인하게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누군가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끝내는 길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공주아는 선택해야 합니다. 양현빈과 함께 어릴 때 그날을 끝까지 파고들어 사랑을 처방할지 아니면 한성미를 지키기 위해 다시 기억을 덮을지요. 그런데 상자를 훔쳐간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공주아는 아마 가장 먼저 박준혁을 의심하겠지만 진짜로 상자를 들고 간 사람이 차세리인지 양동익인지 아니면 공주아가 전혀 예상 못한 공정한인지 그건 아직 아무도 확신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전에 알던 사람처럼 이라는 말은 이제 설렘이 아니라 목숨 걸린 암호가 되어버렸고요. 그 암호를 풀어내는 순간 두 집안의 악연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